현관문이 열리고 은하는 긴 한숨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구겨진 어깨를 주무르며 그대로 푹 주저앉았죠. 오늘 회의만 3건, 상사의 수정 요청은 5번.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재현이 주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방금 끓인 듯한 커피 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커피 타놨어. 은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재현의 그 눈빛, 너무 익숙한 그 신호가 느껴졌거든요. 고마워. 근데 나 좀 쉬고 싶은데.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은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말과 동시에 재현의 손이 은하의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마사지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손의 움직임이 목덜미로 그리고 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은하는 몸을 살짝 비틀며 재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재현아, 나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 응? 그냥 좀 안아만 있을게. 응? 재현의 목소리엔 애교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안아만 있을게라는 말이 절대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은하는 일어서며 커피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안. 나 샤워부터 할게. 재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엔 분명한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해. 은하는 욕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동안 그녀는 타일 벽에 이마를 기댔어요. 또 이렇게 되는구나. 욕실방, 거실 소파에 앉은 재현은 텅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을 누르지도 못한 채 그저 천장만 올려다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날 밤 침대 양쪽 끝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하는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재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 이상한 건가? 남편인데 이렇게까지 피하고 싶은 게 정상인가? 재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거절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재현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서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자 이미 재현이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침 먹고 가.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삭한 토스트를 씹는 소리만 작은 공간을 채웠죠.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너 요즘 나한테 뭔가 불편한 거 있어? 은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재현을 바라봤죠. 아니, 왜?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은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걱정 마. 재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회사에 도착한 은하는 책상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친구 혜진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술 한잔 하자. 은하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날 저녁 작은 포장마차에서 은하와 혜진은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잔이 몇 번 오가고 혜진이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나 이상한 거 맞지? 뭐가? 남편이 너무 자주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요즘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혜진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은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자주? 거의 이틀에 한 번? 아니, 어떤 땐 매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그 양반 체력 뭐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진짜 피곤한데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게 느껴져서 더 힘들어. 혜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문제가 뭔지. 뭔데? 넌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정면 승부는 힘들 것 같으니까 우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혜진이 씩 웃었습니다. 정력 감퇴 작전. 어때? 은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 아래 은하는 혜진의 말을 듣고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력? 감퇴 작전? 혜진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직접 말로 하기 힘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좀 쉬게 만드는 거지. 은하는 황당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뭐가 심해? 넌 지금 매일 밤 전쟁터 같다며? 그냥 휴전 협정 좀 맺는 거야. 혜진은 능숙하게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직접 나 요즘 그거 하기 싫어라고 말하면 재현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근데 본인이 자연스럽게 좀 쉬고 싶어지면 그럼 서로 편하잖아. 은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혜진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서. 뭐가? 재현이는 나한테 잘해주거든. 회사 일도 힘들 텐데 저녁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근데 내가 그것마저 거절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은하의 손을 탁 쳤습니다. 야, 김은하. 그게 바로 문제야. 넌 내 감정을 자꾸 뒤로 미루잖아. 재현이가 착한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불편한 걸 계속 참아야 돼? 그게 진짜 관계야?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어요. 은하야, 거절해도 권리가 있어. 내가 오늘은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거야.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고 혜진도 따라서 잔을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은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절해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정력 감퇴 작전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택시가 집 앞에 멈췄고 은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재현은 이미 침실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은하 그래도 그 방법은 좀.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혜진 알았어. 그럼 일단 내가 직접 얘기해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연락해. 혜진 근데 내 생각엔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은데 키읔키읔.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일단 얘기를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재현이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아침 준비했어. 재현은 놀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웬일이야?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면서요. 재현아, 응? 나 할 말이 있는데. 재현이 포크를 내려놓고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은하는 손을 꼭 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밤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재현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듯 또 서운한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진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좀 배려를 못한 것 같네. 고마워. 이해해줘서. 재현은 다시 아침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도 그걸 느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회사에서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 혜진 오대박. 어땠어? 은하 이해한다고 했어. 다행이야. 혜진 이응키읔. 그럼 이제 괜찮겠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하응.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현의 그 표정, 억지로 웃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은하는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이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 씻었어? 응. 은하는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재현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재현이 먼저 다가왔을 텐데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은하는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야. 이해해 준 것 같아. 하지만 재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부담을 준 건가? 은하가 날 피하는 건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은하의 말대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스킨십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침대에서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은하는 처음엔 편안했습니다. 역시 말을 하길 잘했어.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재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농담도 하지 않았고 은하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저녁 은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은하는 슬쩍 그를 쳐다봤어요. 왜 저렇게 조용하지? 그때 재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너 나한테 실망한 거야? 은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재현은 설거지를 멈추고 은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요즘 내가 좀 별로인가 싶어서,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서. 은하는 황급히 일어나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래. 응. 걱정 마.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재현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얕고 불규칙했어요.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혜진아, 나 큰일 났어. 혜진, 왜? 무슨 일? 은하, 재현이 나한테 실망했냐고 물어봤어. 혜진, 헐. 은하, 말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잠시 후 혜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혜진, 그럼 이제 플랜 B 가동? 은하. 혜진, 정력 감퇴 작전. 생각해봐.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도 서로 불편하잖아. 은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하지만 재현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은하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하,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건데? 혜진, 키읔키읔키읔, 오케이. 내일 점심에 만나자. 작전 설명해 줄게.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재현아. 이것도 다 우리 둘을 위한 거야. 다음 날 점심시간, 은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은 이미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은하가 자리에 앉자 혜진이 씩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자, 봐봐. 정력 감퇴에 효과적인 식품 리스트. 화면에는 온갖 음식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 효과 있는 거야? 100% 과학적 근거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다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 일단 시도해보는 거지 뭐. 혜진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마늘은 빼. 대신 양파를 많이 넣어. 양파는 그냥 소화만 도와주고 별 효과 없대. 두 번째, 홍삼이나 인삼은 당연히 금지. 대신 둔한 곡물차로 바꿔.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거. 은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신이 나서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한약 처방. 한약? 혜진이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한의원에서 받아온 건데 몸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약재래. 진짜 정력 감퇴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하게 만드는 정도. 은하는 봉투를 집어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안전한 거 맞지? 야, 독약 아니야. 그냥 몸 좀 나른하게 만드는 거지. 걱정 마. 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해볼게. 혜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다. 화이팅! 그날 저녁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식품 코너를 돌아다니며 혜진이 알려준 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했어요. 양파, 감자, 보리차, 그리고 의문의 한약 봉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 웬일이야?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고 싶어서. 좀 기다려. 재현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하는 주방에서 양파를 썰기 시작했죠.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넣으면서요. 미안해, 재현아. 이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야. 30분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양파가 잔뜩 들어간 찌개와 보리차, 그리고 은하가 몰래 한약을 탄 물 한 잔. 오늘 뭔가 특별한데? 맛있어 보인다.
재현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늘 양파 많이 넣었어? 은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양파가 몸에 좋다잖아. 많이 먹어. 그렇긴 한데.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 나는 괜찮은데. 재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은하는 슬쩍 한약 탄물을 재현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마셔. 내가 특별히 끓인 차야. 오, 고마워. 재현은 의심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찔렸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냐. 이게 나중엔 우리 둘 다 편해지는 길이야.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재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재현은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잘 다녀와. 응, 너도. 은하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어제 작전 실행했는데 아직 별 변화 없어. 혜진 당연하지 키읔키읔 하루 이틀에 되겠어? 꾸준히 해야지. 은하. 알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매일 같은 메뉴를 준비했어요. 양파가 가득한 찌개, 보리차, 그리고 의문의 한약차. 재현은 처음엔 양파 좀 줄이자고 했지만 은하가 건강에 좋다니까라고 우기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은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재현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어디 아파? 재현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요즘 몸이 좀 개운한 것 같아서 그냥 누워 있어.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운하다고? 응. 요즘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나면 되게 개운해. 속도 편하고.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개운하다니? 피곤해져야 하는 거 아니었나? 그날 밤 은하는 혜진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큰일 났어. 왜? 들켰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재현이 오히려 더 개운하대. 전화 너머로 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진짜? 응. 이거 완전 역효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양파가 소화를 도와줘서 오히려 몸 컨디션이 좋아진 걸 수도. 은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일단 식단 작전은 실패인 것 같고. 플랜 B로 가자. 플랜 B가 뭔데? 혜진의 목소리가 장난기 가득해졌습니다. 한약원 직행. 제대로 된 거 받아오자. 다음 날 은하와 혜진은 동네 한약원을 찾았습니다. 작은 한약원 안에는 약재 냄새가 가득했고 나이 지긋한 한의사가 맥을 짚고 있었어요.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희 친구 남편분이 요즘 너무 그게 기력이 넘쳐서요. 한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기력이 넘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은하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서요.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음을 보강하는 처방이 필요하겠네요. 몸을 차갑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은하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한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부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은하와 혜진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음을 보강하면 양도같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건강한 남성분이라면. 은하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은 은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직 방법은 많아.
한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드셔보세요. 혹시 알아요? 효과가 있을지. 그날 저녁 은하는 한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은하는 주방에서 한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건강에 좋다는 한약 좀 사왔어. 우리 둘이 같이 먹으려고. 오, 그래. 고마워. 은하는 한약을 작은 그릇에 따라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매일 저녁마다 먹어. 몸에 좋대. 재현은 의심 없이 한약을 마셨어요. 쓴맛에 얼굴을 찌푸리긴 했지만 다 마시고 나서 웃었습니다. 건강 챙겨줘서 고마워. 요즘 내가 달라진 것 같아.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효과가 있기를. 일주일 후, 은하는 혜진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하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은하는 테이블에 이마를 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 뭐? 재현이 말하길 요즘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대. 한약 효과가 진짜 좋다면서 더 달라고 해.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초능력자 수준인데? 나 진짜 어떡하지? 식단도 안 되고 한약도 안 되고. 혜진은 잠시 고민하다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운동이야. 운동? 응. 정력을 떨어뜨리는 특정 운동법이 있대.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은하는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응. 근데 좀 이상한 동작이긴 해. 은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해도 좋아. 일단 해보자.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기묘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은하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해봐야 알지 뭐. 은하는 영상을 저장하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다음 날 저녁 은하는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재현을 기다렸습니다. 재현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은하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우리 같이 운동하자. 재현은 넥타이를 풀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 갑자기? 응. 요즘 우리 둘 다 운동 부족이잖아. 건강 챌린지 하는 거야. 아, 그래. 좋지. 재현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혜진이 보내준 영상을 틀었어요. 이 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돼. 화면 속에는 중년 남성이 기묘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었죠. 재현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골반 스트레칭이래. 허리랑 골반에 엄청 좋대. 좀 이상한데? 은하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해 보여도 효과는 진짜 좋다던데? 우리 한번 해보자. 재현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이자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재현은 땀을 흘리며 계속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은하도 옆에서 같이 했지만 슬쩍슬쩍 재현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이번엔 제발 효과가 있기를. 30분 정도 운동을 마친 재현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힘드네. 근데 확실히 몸이 풀리는 것 같아. 그치? 내일도 하자.
응, 좋아. 은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운동 진짜 좋은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벼워. 은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재현은 회사로 출근했고 은하는 혜진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혜진아, 또 역효과야. 혜진 헐 진짜? 은하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혜진아, 그럼 좀 더 강도를 높여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게 하고. 은하 알았어. 해볼게. 그날 저녁부터 은하는 재현에게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시켰습니다. 재현은 처음엔 좋아했지만 사흘째 되자 조금씩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하루에 2번은 좀 빡센데? 그래야 효과가 있대. 조금만 참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작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는 동작이 마치 로봇처럼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현이 회사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 한 명이 재현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부장님, 허리 다치셨어요? 재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걸어가시는 모습이 좀 이상하셔서요. 혹시 삐끗하신 거 아니에요? 재현은 그제야 자신의 걸음걸이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상한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몸이 그 자세에 익숙해진 거였어요. 아, 아니에요.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조심하세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만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도 재현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재현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후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 요즘 왜 저러시는 거야? 몰라. 허리 다치셨나 봐. 아니면 무슨 병이신가? 재현은 귀를 기울이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날 오후 부서장이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 씨, 요즘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서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재현을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하가 주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재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나보고 허리 다쳤냐고 자꾸 물어봐. 뭐? 그 운동 때문인 것 같아.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나 봐. 은하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운동 강도를 좀 줄일까?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도 실패인가? 다음 날 은하는 회사 근처에서 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아, 운동 작전도 실패야.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재현이 허리 다쳤다고 소문이 났대. 이러다 큰일 나겠어.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운동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혜진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은하는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허브 캡슐. 인터넷에서 샀어. 정력 감퇴에 효과가 있다던데. 은하는 봉투를 열어 캡슐을 꺼내봤습니다. 초록색 캡슐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이거 안전한 거야? 그냥 허브야. 독약 아니니까 걱정 마. 근데 먹으면 좀 나른해진대. 은하는 캡슐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도 안 되면 나 포기할 거야. 혜진은 웃으며 은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진짜 될 거야. 그날 저녁 은하는 허브 캡슐을 작은 통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현이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아, 건강보조제. 요즘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샀어. 우리 둘이 같이 먹자. 오, 그래. 재현은 의심 없이 캡슐 하나를 집어 삼켰습니다. 은하도 같이 하나를 먹었죠. 맛이 어때? 그냥 캡슐인데 맛이 있나? 근데 고마워. 요즘 내가 건강 챙겨줘서 좋아. 은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론 복잡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은하는 슬쩍 재현의 상태를 살폈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였어요. 잘 다녀와. 응, 너도. 재현이 회사로 향하는 동안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오늘부터 캡슐 먹이기 시작했어. 혜진 오케이. 일주일 정도 먹어봐. 그럼 효과 있을 거야. 은하 제발. 이번엔 성공하길.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선물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부서장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재현은 뭔가 건강에 좋은 걸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재현은 집에서 나가기 전 식탁 위에 놓인 허브 캡슐통을 봤어요. 이거 괜찮은데. 부서장님도 좋아하시겠는데? 재현은 캡슐통을 하나 더 사서 포장한 뒤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회사에서 재현은 부서장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부서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요즘 제가 먹는 건데 정말 좋더라고요. 부서장은 선물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오, 고마워요. 뭔데 이게? 건강보조제요. 면역력에 좋대요. 그래, 한번 먹어봐야겠네. 부서장은 바로 캡슐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부서장은 회의 중에 갑자기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졸리지? 회의가 끝난 후 부서장은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지만 졸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오늘 컨디션이 왜 이래? 옆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부서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점심 때 뭐 잘못 먹었나? 부서장은 결국 오후 업무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부서장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 씨, 어제 준 그 보조제 혹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재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허브 캡슐인데요. 왜요? 어제 먹고 나서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부서장은 캡슐통을 꺼내 재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재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그 캡슐이 어디서 온 건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저 집사람이 산 건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 좀 해봐요.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재현은 책상으로 돌아와 급하게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그 허브 캡슐 어디서 산 거야? 은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내가 부서장님께 선물했는데 드시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은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그게, 여보, 대답 좀 해봐. 은하는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샀어. 괜찮은 거야. 그냥 몸이 좀 나른해질 수는 있대. 나른해진다고? 그럼 왜 우리한테 먹인 거야? 그게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재현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들통났어. 그날 저녁 은하는 집에서 재현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재현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은하는 소파에 앉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재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은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캡슐, 왜 먹인 거야?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톤이었어요. 부서장님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 회의 중에도 졸리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게 다 내가 드린 선물 때문이야. 은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재현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 먹인 거야?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은하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을 더 할 수도 없었어요. 있어. 뭐? 은하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하는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 내가 피곤하든 말든 항상 그걸 원하고 나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정말 부담스러워.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거절하면 내가 서운해하는 게 느껴져서 차라리 내가 자연스럽게 쉬고 싶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재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재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나갔고 은하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혜진아, 다 들켰어. 혜진 헐. 재현이 알아? 은하 응. 어젯밤에 다 얘기했어. 혜진 어떻게 됐어? 은하 모르겠어. 아무 말도 안 해. 혜진, 일단 시간 좀 줘봐. 재현이도 충격받았을 거야.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재현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부서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은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재현은 구내식당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재현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은하가 점점 자신을 피하던 모습, 피곤하다며
먼저 잠드는 모습, 그리고 거절할 때마다 미안해하던 표정. 나는 왜 몰랐을까? 재현은 샌드위치를 반도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서장이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 씨, 어제 그 일 괜찮아요?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드려서. 아니에요.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요. 부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혹시 부부 문제예요?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부서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저도 결혼 생활 20년 했지만 아직도 배우는 게 많아요. 부부는 서로 말을 해야 해요. 안 하면 오해만 쌓이죠. 재현은 고개를 들어 부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내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재현이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내가 준비해 둘게. 은하는 주방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나 생각 좀 했어. 은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어. 재현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재현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말로 하자. 뭐든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재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나 물어봐도 돼? 응. 그 양파 많이 넣은 찌개, 한약, 이상한 운동. 다 그것 때문이었어? 은하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응.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왜 웃어? 아니, 그게 진짜 웃기네. 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은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 양파 매일 써는 것도 힘들고 한약도 쓰고. 그래서 양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였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웃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이 작게 말했어요. 근데 나 요즘 정말 이상했어. 뭐가? 회사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허리 다쳤냐고 물어봐서 진짜 병원 가야 하나 싶었어. 은하는 미안한 마음에 재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혜진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얘기했어. 혜진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가? 재현이는 이제 알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 혜진은 은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건 천천히 해결하는 거지.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해지기로 했다는 거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날 저녁 재현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현은 주방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양파 적게 넣었지? 은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상적으로 넣었어. 다행이다. 난 양파 많은 거 질렸거든.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 재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회사에서 소문 때문에 좀 힘들어. 무슨 소문? 그 허브 캡슐이 부서장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셨나 봐. 다들 나한테 이상한 거 선물했다고. 은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진짜? 응. 오늘 후배 하나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부장님,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고. 은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 줄은. 재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곧 잊혀질 거야.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회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박 부장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며칠 전에도 허리 이상하다더니 이번엔 부서장님한테 이상한 약 드렸다며? 무슨 약인데? 모르겠어. 근데 부서장님이 그거 먹고 하루 종일 힘 없으셨대. 재현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닐까? 글쎄, 요즘 표정도 안 좋던데. 재현은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회사에서 점점 더 조용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은하는 그런 재현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은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현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은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재현아, 괜찮아?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갔죠. 재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안 먹어? 배 안 고파? 은하는 재현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재현은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없어.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팀장이 나한테 따로 불렀어. 왜? 요즘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괜찮냐고 물어봤어. 은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지. 뭐라고 하겠어. 재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지 않아.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보고 집에서도 이상해지고. 은하는 재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현이 살짝 몸을 피했어요. 재현아, 여보, 솔직히 물어볼게. 재현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내게 매력 없어진 거지? 은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왜 나를 피한 거야? 왜 그런 이상한 짓까지 한 거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매일 밤 내가 날 거절할 때마다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부족한가? 은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현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내가 피곤해서 그랬던 거야. 피곤한 거랑 나를 피하는 건 달라. 너는 나를 피했어. 재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집에서도 아내한테 거부당하고 나 지금 뭐야? 은하는 울먹이며 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진짜 문제가 뭔지 말해줘. 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아. 근데 요즘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 재현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무겁다고? 응. 너는 항상 나한테 준비되어 있고 항상 나를 원하고. 근데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된 날이 더 많았어.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거절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참았고 참다 보니 더 힘들어졌고. 재현은 벽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줄 알았어.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원할 때가 있어. 근데 매번은 아니야.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재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은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혜진아. 재현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혜진 무슨 일이야? 은하 어젯밤에 자기한테 매력이 없냐고 물어봤어. 회사에서도 힘들어하고 집에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혜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은하 나 어떡하지?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참을 걸 그랬어. 혜진 아니야. 그건 해결이 아니야. 일단 만나자. 점심에 시간 돼? 은하 응. 갈게. 점심시간 은하와 혜진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은하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 완전 죽어가는 얼굴이야. 잠을 못 잤어. 어젯밤에 재현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건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진짜로 깊은 대화를 해야 해. 그냥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짜 속마음을 터놓고.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부부 상담 같은 거 생각해 봤어? 은하는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부 상담? 응. 너희 둘 다 지금 힘든 거 맞잖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야. 은하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은하는 재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왔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재현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회식? 연락도 없이? 미안. 깜빡했어. 재현은 샤워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재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은 피곤해. 내일 해. 아니야. 오늘 해야 돼. 재현은 침대에 앉으며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뭐? 은하는 침대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부부 상담 받고 싶어.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부 상담? 응.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것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재현은 한참을 말없이 은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은하는 인터넷으로 부부 상담 센터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다 리뷰가 좋은 곳 하나를 찾아 예약을 했어요. 상담 예약 확인. 날짜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서울 강남 부부 상담센터. 은하는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하 금요일 저녁 7시에 상담 예약했어. 시간 괜찮지? 한참 후 재현의 답장이 왔습니다. 재현응. 알았어. 짧은 답장이었지만 은하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은하와 재현은 상담센터 앞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자. 응.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여성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은하와 재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거리가 있었어요. 상담사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은하와 재현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지 눈치를 보다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요즘 관계가 좀 힘들어서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은하는 재현을 슬쩍 쳐다보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자주 스킨십을 원해서요. 근데 저는 요즘 피곤해서 부담스러웠어요. 상담사는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은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피하는 줄 알았어요. 피한다고요? 네. 거절할 때마다 제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싫어진 건가 생각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셨네요. 은하와 재현은 동시에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상담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부인은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은 그걸 겁으로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부인은 그걸 압박으로 느꼈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상담사는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분, 아내가 거절할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서운하고 불안해요. 왜 불안하신가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요. 상담사는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어떠세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은하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랑해요. 그럼 왜 거절하셨나요? 진짜 피곤해서요. 사랑하는 거랑 그게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잖아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은하와 재현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두 분이 해야 할 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피곤함이 거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의 원함이 압박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상담이 끝나고 은하와 재현은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은하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응, 배고파. 뭐 먹을래? 뭐든 좋아.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오늘 상담
생각보다 괜찮았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상담사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몰랐어.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재현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자신감이 있는 척했지만 사실 내 앞에선 항상 불안했어. 은하는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봤어요. 진짜? 응. 너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나는 너한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았거든. 재현아,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 내가 나를 떠나지 않게.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너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는데. 재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연기였어. 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현아, 솔직하게 말해줘. 나 때문에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 재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응,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부서장님께 그런 걸 선물하다니. 재현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회사 가는 게 무서워. 사람들이 날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거든. 은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전혀 생각 못했어.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잖아. 나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한 건 정말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재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은하를 바라봤어요. 여보, 응? 나 오늘 결심한 게 있어. 은하는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나 회사 그만둘까봐. 은하는 깜짝 놀라 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 왜 갑자기? 요즘 너무 힘들어. 소문도 그렇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재현아,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야. 나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은하는 재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잘못 때문인데 내가 왜 그만둬야 해? 재현은 은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번 일은 그냥 결정을 앞당긴 것뿐이야. 은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작은 카페 차리는 거. 진짜? 응. 너도 알잖아. 내가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는 거. 은하는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은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응원할게. 재현은 은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음 주 재현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서장은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불렀어요. 재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요? 여기서 잘하고 있었잖아요.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입니다. 부서장은 한참을 재현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잘 생각한 거죠? 네.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재현의 마지막 출근일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고 재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다들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부장님도요.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재현은 회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몇 년을 다녔던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집에 돌아온 재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하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재현은 일어나 맞이했어요. 다녀왔어? 응.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지? 어땠어? 후련해. 은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재현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재현은 노트북을 꺼내 은하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카페 창업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 위치도 찾아봐야 하고 인테리어도 생각해야 하고. 은하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진짜? 응. 우리 같이 해보자. 재현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돈이 좀 필요할 거야. 얼마나?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저축한 거랑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미안해. 내 돈까지 쓰게 돼서. 은하는 재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돈이지. 같이 쓰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솔직히 무섭지 않아? 뭐가? 이렇게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카페 시작하는 거.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해. 근데 너랑 같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재현은 은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너랑 같이니까. 은하는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우리 앞으로 더 솔직해지자. 응?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다 말하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재현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기다. 뭐가? 양파 작전, 한약 작전, 운동 작전. 다 실패했잖아. 은하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만해. 부끄러워. 특히 그 운동. 나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미안해. 재현은 웃으며 은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은하도 재현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진짜 미안해. 너한테 너무 힘든 일만 시켰어. 아니야. 덕분에 나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 뭘? 내 마음.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은하는 재현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은하와 재현은 카페 위치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다 한적한 주택가에 작은 공간을 발견했어요. 여기 어때? 재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 조용하고 사람들 올만한 곳 같아. 근데 임대료가 좀 비싼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했고 일주일 후 카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고 은하와 재현은 퇴근 후마다 카페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재현은 직접 벽을 칠하고 은하는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페인트 칠을 마친 재현은 땀을 닦으며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카페 이름 뭐로 할까?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은 어때? 두 개의 심장? 응. 우리 둘이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걸로 하자. 한 달 후 카페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고 창가에는 은하가 고른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현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커피를 내리는 연습을 했고 은하는 테이블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다 됐네. 응. 이제 5분만 남았어. 재현은 커피 잔을 들고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맛봐봐. 내가 만든 첫 번째 커피. 은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어요. 맛있는데? 진짜? 응. 이 정도면 장사 잘 될 것 같아.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왜? 걱정돼?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은하는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같이니까. 재현은 은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픈 전날 밤 은하와 재현은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오픈이네. 응. 떨린다. 은하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하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재현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현은 이미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아니, 넥타이가 아니라 앞치마였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가? 은하가 물었습니다.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카페 오픈 날이잖아. 휴가 냈어. 정말? 응.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아침을 간단히 먹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두 개의 심장 카페 앞에는 축하 화환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보낸 것도 있었고 재현의 옛 동료들이 보낸 것도 있었어요. 재현은 화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응원해 주는구나. 당연하지. 다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페는 오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은하는 입구에 오픈 사인을 걸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고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카페구만. 커피 한 잔 주세요. 재현은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커피 드릴까요? 뭐가 맛있어요? 아메리카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성껏 내려드릴게요. 재현은 긴장된 손으로 커피를 내렸고 은하는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네. 재현과 은하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쉴 틈 없이 커피를 내렸고 은하는 주문을 받으며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오후 3시쯤 혜진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은하, 재현이, 축하해. 혜진은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축하 선물. 오늘 장사 대박 나라고. 은하는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분위기 진짜 좋은데? 여기 대박 날 것 같아. 재현은 혜진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혜진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혜진은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 덕분? 은하가 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 작전들 덕분에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었어. 혜진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뭐, 그럼 됐지. 근데 작전들 다 실패했잖아.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재현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끄고 은하는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오늘 어땠어? 은하가 물었습니다. 재현은 매출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 첫날 치고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다. 재현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 않았어? 휴가 낸 거 아니었잖아.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가 더 중요했으니까. 재현은 은하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다음 날부터 카페는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나가 준비를 했고 은하는 퇴근 후 카페에 들러 도왔어요. 주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 오후에 책을 읽으러 오는 학생, 저녁에 데이트하러 오는 커플들. 재현은 손님들의 이름과 선호하는 커피를 외우기 시작했고 은하는 손님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재현과 은하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도. 재현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어때? 뭐가? 우리 관계.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나도. 예전엔 내 마음을 몰라서 혼자 불안했는데 요즘은 내가 뭘 생각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예전엔 내 마음을 짐으로만 느꼈는데 요즘은 사랑으로 느껴져. 재현은 은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여전히 불안해. 내가 또 실수하는 건 아닌가? 너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닌가? 은하는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땐 물어봐. 지금 괜찮아? 라고. 그래도 돼? 당연하지. 그게 소통이잖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두 사람 다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하는 재현을 쳐다봤고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괜찮아? 은하는 재현의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괜찮아. 재현은 은하를 부드럽게 안았고 은하도 재현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 은하가 작게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응? 요즘은 내가 먼저 안고 싶을 때도 있어. 재현은 놀라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응. 내가 항상 먼저 다가오니까 나도 가끔은 먼저 하고 싶어. 재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을 때 해. 나도 기다릴게. 은하는 재현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카페 두 개의 심장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재현의 커피 실력은 날로 좋아졌고 은하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재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부부 보이지? 응. 우리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재현은 은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응.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였습니다. 재현은 갑자기 은하의 손을 잡고 카페 한가운데로 이끌었어요. 뭐해? 춤추자. 응? 갑자기. 재현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결혼식 때 춤 못 췄잖아. 맞아. 그때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했지. 재현은 은하를 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춤이었어요. 은하는 재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응? 사랑해. 재현은 은하를 더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재현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나저나, 혜진이 작전들 중에서 뭐가 제일 웃겼어? 은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특히 그 이상한 운동. 나 진짜 창피했어. 회사에서 허리 다쳤냐고 물어볼 때. 미안해. 그래도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맞아. 그것들이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서로 오해하고 있었겠지. 은하는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오해 안 할 거지? 응. 이제는 물어볼 거야. 괜찮아? 라고. 은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볼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자. 당연하지. 힘들면 힘들다고, 좋으면 좋다고,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말고. 재현은 은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은하도 재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방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몇 주 후 카페에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름이 왜 두 개의 심장이에요? 재현은 은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르게 뛰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 좋은 뜻이네요. 부부 사이신가 봐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보기 좋으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손님이 나가고 재현은 은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은하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서로 얘기하잖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를 안았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카페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은하가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어요. 재현아, 오늘 괜찮았어? 재현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오늘도 괜찮았어. 너는? 나도 괜찮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을 끄고 카페 문을 잠갔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두 사람. 서로 다른 심장을 가졌지만
이제는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길을 밝혀주세요.